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심심하면 SNS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밥을 먹으러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7년 한 텔레비전 방송에 40kg을 감량했다는 소재로 출연한 여고생이 방송이 나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 학생은 방송 촬영 직후 연예인과 사진을 찍어 올렸다는 이유로 그 연예인의 일부 팬들에게 심한 비난과 악성 댓글이 지목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대표적 윤리 문제 중 하나인 악성 댓글입니다. 악성 댓글이란 인터넷의 게시판 따위에 올려진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평가를 하여 쓴 댓글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또는 형법모욕죄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 대한 고소와 고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성 댓글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 자칫하면 그 사람의 인생마저 비극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위세 캐릭터는 2019년 EBS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의 마스코트로서 인기를 끌었던 펭수를 표절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제작할 때 펭수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진 EBS 측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표절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중 펭수는 정부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행사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기관에서조차 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자아낼 정도로 그 범위가 넓고 경계가 애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창작물을 베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이며 특히 디지털이 생활화되어 있는 요즘 다음과 같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누군가 공들여 만들어낸 소중한 창작물을 아무 노력 없이 편하게 사용하려는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진은 인천공항의 무인 단말기, 즉 키오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키오스크는 비접촉 시대의 사용자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키오스크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봅시다. 불편을 넘어 아예 사용하기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요. 기계와 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게 서 있는 사람 기준이다 보니까 휠체어 타는 분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힘들어요. 음성 안내도 없으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은 뭐가 뭔지 알 수 없겠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발의됐는데요.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이 분명히 기술 소외계층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언제나 들었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국회에서 명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라도 이런 법이 발의됐다니 다행인데요. 미국에서는 설치 장소, 스크린, 점자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키오스크란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를 말하는데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식당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이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기기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과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디지털 시민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채널에서의 혐오 표현 및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등 문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디지털과 아날로그 환경에서 균형 있게 살아갈 디지털 시대의 시민 역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교육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 가치,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나로 시작하는 자기관리 역량인 정체성, 웰빙,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량은 비판적 판단 역량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비판적 판단 역량에는 소통과 관계, 정보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량은 사회 참여 역량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 디지털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회 참여가 있습니다.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며 적응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변화는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 오늘을 사랑하라로 알려진 영국의 비평가 겸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의 명언입니다. 개인의 노력 및 학교 및 사회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길러 함께 더불어 사는 디지털 미래 사회 어떠십니까?